자, 9월 4일입니다. 오늘 최장군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상욱 의원님 오셨고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자마자 포옹을 제가 너무 브로맨스입니까? 좋아해요. 저 정의의 사도. 아, 정의의 사도. 잘생겼어요. 예. 아니. 저 잘생긴 남자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외모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황송하고 예. 빨개지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또 칭찬 네. 칭찬 한 번 더 하면 소신이 있으세요. 아, 그렇죠. 좀 비난이 있더라도 필요한 말씀 해야 될 얘기는 또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잘생겼지, 소신 있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이 제가 좀 고달픕니다. 근데 어차피 소신하시면 또 의원님이야말로 야. 내란 정국에서 그렇죠. 보여주셨던 그 1인 시위. 예. 진짜 존경합니다. 네. 아유, 오늘 점심 때 분위기가 왜 이렇죠? 시작부터 서로의 덕담으로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늘 네. 저는 정치의 목적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 한복 입고 국민들께 아,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 네. 이게 우리가 사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예. 국민들 보시고 잠시라도 기분 좋아지셨으면 네. 조금이라도 더 웃으셨으면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그런 바람인 겁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박주민 의원은 약간 그 생활 한복이라고 하나요? 주민은 너무 얼굴 믿어 요새. 그런 걸 입고 와서 마님, 예, 거의 이런 그것도 느낌으로. 반팔 입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입으니까 예. 주민이 형이 요새 얼굴에 자신감이 너무 아, 그래요? 넘쳐가지고. 예. 소개 좀 받으세요, 좋은 곳. 네? 외모 제가 관련해가지고. 주민이 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민이 형 너무 이게 멋져. 심으셨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그러니까요. 한번 뭐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근데 않은 것 이분도 같아요. 색깔도 일부러 그래 입은 것 같더라. 정말. 그때 한복 뭐 입으셨습니까? 제가 김상우 의원님 사진을 저는 사진이 별로 안 돌았어요. 네, 그때 그때 금방 움직여서 사진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하나 찍어서 딱 하나 건졌는데 네. 이 사진 하나 카메라도, 건졌어. 네. 어떻게 나올라나? 이 사진 하나 건졌어요. 아, 이거 안 나오죠? 네, 두루마기를 멋지게 길게 입으셨군요. 하늘색 두루마기. 잘 나왔는데? 네. 그 젊은 의원들이 뭐 전용기, 모경종은 태대원 맞아. 사 갓을 쓰고 쓰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갓 쓰고 나왔어요. 가끔 이 꽉 막힌 전국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이게 너무 우리 좋은 것 민족의 같습니다. 네. 특징이에요. 뭐냐면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해악을 찾고 우리 촛불혁명 때도 그랬고 비세혁명 때도 그랬고 축제의 장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예. 권리가 있고요. 예. 또 즐기는 법을 아는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복 입고 한 것이 전 세계 외신이 아마 타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K-팝, K-문화 예.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국민들께서 내란 이후에 얼마나 힘드셨고 지금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흐뭇하게 네. 웃을 수 있는 작은 소재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 바람이. 보면서 약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품격이 느껴진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일본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것이 일본의 정치인이나 뭐 무슨 재벌 뭐 높은 사람들은 양복을 안 입고 그 일본 기모노를 입고 다니잖아요. 품격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한복 입고 저도 다녔어요. 일본 정치는 우리는 뭐- 그 당시 옛날에는 한복 입는 예. 걸 되게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계속 한복 입고 내친기면 그냥 그러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시끄럽습니다. 일본 정치 부럽진 않습니다만 그런 문화 자체는 좋다. 아니 자부심 단칼에 있다는 거잖아요. 시끄럽습니다로 잘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으려면 우리 취지에 맞게 전통 네. 상복을 입든지, 네. 그죠? 그렇죠. 검은색 막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왔는데. 삼배. 예. 삼배 삼복을 입으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삼배 삼복도 아니고 정성이 부족하다. 예. 저는 정성이 그렇게, 부족하다. 정말 삼복을 입고 싶으면 예. 삼배 삼복을 입고 네. 이 대한의 우리 전통 문화를 예.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성의 없이 그냥 넥타이만 깜장색으로 바꿔 끼고 오는 이런 무성의함. 그게 성의 없음일 수도 있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복을 바로 옆에 캐대현 저승사자들이 꽉 있어서 나는 이건 뭐지? 인데- 이러는 이제 잡아가려고.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국회에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국회에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에 좀
전국에 있는 당협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시구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국회에 가득 몰려들었어요. 예. 단체로 동원한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예. 지금 근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뭐 항의하는 정도는 있어 왔지만은 이렇게 관광버스 대절해서 전국에서 국회로 다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아니 지지자들을 왜 이렇게 동원- 사람들을 수단으로 쓰지라 생각을 했어요. 한 것도 문제고 사실 그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당 관계자들 집단으로 농성하면서 막아섰잖아요. 저 구경 갔다 또 사진 찍혔는데 예. 저는 농성한지도 모르고 네. 뭐 하나 이러고 예. 보러 갔다가 그래도 영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찍혀가지고 그 현장 분위기가 진짜 어땠습니까? 그 농성의 분위기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는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뭔가 좀 무기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니 이 부분이요 이제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특검법 2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이거 세다. 법 적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예. 의원들에게. 이게 지금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아예 벌금형도 지금 없어요. 예. 예.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검법 아, 그래요? 제22조는 이렇게 나와 아마 있는데 3대 특검법 중에 뭐 네.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 일부는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건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까지만 이렇게 되어 그래요?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벌금형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징역이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찰이 집에 뭐 압수수색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뭐 112 출동한 경찰관을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거든요. 그건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근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예. 이렇게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계 또는 위력은 폭행 또는 협박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네. 예. 일단 위력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위력에는 그렇죠. 물리력이니까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배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5년 이하의 징역이 만약에 벌금형이 없다면 네. 무조건 이제 징역형 최소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조건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아, 배지 날아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장성철 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의힘 동생 배지들 2명한테 문자로 알려줬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랬더니 반응이 큰일 났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복도에 앉아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주어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지 몰랐을 거예요. 네. 위력이라는 게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특검에서 저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고 예. 농성에서 못 들어오게 세를 과시하면 네. 그게 위력인 거예요. 명쾌하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 농성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배지가 날아갈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그럴 겁니다. 각오까지 할 정도의 결연함은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분위기상. 예. 중진들이 시키니까 그냥 그런갑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진의 힘. 이번 나경원이 했던 것처럼 예. 참 근데 좀 저는 지금 국회에 전국에서 국민의힘 시구원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하는지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네. 왜 지지자들을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지지자들의 성향은 굉장히 극우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본인들끼리의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지지자들을 동원했을 텐데 국민들의 감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저는 오늘 그래서 국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참 이 이슈가요. 이제 국민의힘의 해체까지 이어질까 싶긴 한데 추경호한테 한덕수보다 더 수위가 높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그 현장에 또 계셔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뭐 장소 여기저기로 막 많이 바꿨잖아요. 좀 비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비상계엄이란 비상시국이 있으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랑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의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려면 본회의장 와야죠.
그리고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저는 국회 본관 밖에서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날만 밖에서 하죠? 또 당대표가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 또 몇 시더라? 그 또 와라 했다고 또 나가라 하고 막 예.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여러 가지 통화 내역들이 맞습니다. 나오죠. 통화를 3통화나 했습니다. 본회의장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원내대표실에서. 그러니까요. 바로 옆인데 걸어서 뭐 한 왜 자기는 안 오고 사람 보내서 보고 와라.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뭐냐면 관련해서 어제 특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미리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고 특검에서 조사를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사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아요.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럽죠. 예. 비상식적이죠. 하지만 판사님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 유죄가 나오긴 부족하죠. 부족하죠. 유죄가 나오기는 부족한.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거를 증거를 찾아야 해. 빼박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 찾으려고 그랬는데 갔는데 막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요. 저는 다르게 봐요. 예. 보좌관들 핸드폰을 맞아요. 압수수색한 말씀이 예.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뭔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내란의 밤이 있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네. 원내대표도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이나 은닉을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 그쵸. 것이고 그러면 핵심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충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핵심 증거가 있다고 유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보좌관 핸드폰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 들었어요. 뭔가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까지는 알 수는 없지. 우리가 그냥 제가 뭐 그때 상상. 자꾸 상상만 하면 또 고소당할라? 우리가 근데 이게 고소를 당해서 비밀적인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네. 통화를 뭐 텔레그램으로 그렇죠. 하기도 하고 막 예. 그러는데 또 이제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은 남의 휴대폰으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권성동이 차명으로 보좌관 핸드폰 예. 사용한 것도 얼마 전에 걸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네. 있고 이번에 뭐 보좌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아마 특검에서 통신 내역을 추적을 하다 보니 이 전화번호는 누구 거지? 모르던 사람 이름인데 누굴까 하고 알아보니까 보좌진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의원이 이제 보좌진 휴대폰을 써가지고 통화한 거 아니야? 뭐 보좌진이 통화할 수 없는 사람하고 그렇죠. 통화한 내역들이 막 나오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한 것 같고 최혜병 사건에서도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부인의 휴대전화를 써가지고 사건 네. 관계자들이랑 통화한 정황들이 많이 막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리고 네.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녹음해 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네, 업무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좀 판도라가 상자가 열려. 그러면 미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빈말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빈말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특검에서 그냥 빈말 흘리겠습니까?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면 한동훈 대표 둘 중에 한 명은 이거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예. 뭔가 완벽한 어떤 계엄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 한 축이니까 국회도. 예,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박근혜 시절에 그때 기무사에서 예, 작성한 문건이 계엄 나왔죠. 문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걸 김용현이 그걸 참고해 갖고 계획을 세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국회가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 요구권을 무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당 의원을 동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막 이런 네네. 계획도 다 있을 건데 여당 의원을 이를 의용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방해하고 이런 걸 하려면 예. 최소한 원내대표나 당대표 중에 한 명은 좀 미리 이 내용을 알고 대비를 해야지 이게 네. 예, 되는 그게 거거든요. 과연 한 명이었을까 또 싶은 게 저는 원내대표 그 실 안에 있었던 그때 그날 이름이 떴어요. 김희정, 송원석, 이미자, 정의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그때 의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특검 측은 보고 있거든요. 8명에 대해서. 많이 있었네요. 예. 이 면면에 대해서 혹시 눈여겨볼 만한,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이분은 좀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일단 그날 밤 그 자리에 거기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다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는 메시지 당했다. 당연히 더 깊이 좀 맞습니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또 여러 가지 또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어떤 내용인지 예, 그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더군요. 조지현 의원을 조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수사팀 입장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거 지금 특검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특검이 확보한 전부일까요? 아, 네, 더 많을 것이다. 수사팀 입장에서 항상 자기의 패를 다 까지 않습니다. 음. 항상 핵심적인 거는 이제 예. 최후의 카드로 항상 남겨놓고 어. 까도 될 것들을 이렇게 언론에 이제 공개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특검이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뭔가가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거 저는 왠지 보좌관 핸드폰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보면 습관이에요. 직접 뭘 안 하고 자꾸 보장을 시켜요. 특히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진 네. 국회의원들일수록 직접 뭘 안 해. 어.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다 시키거든요. 네. 시키면 누구 시켰어요? 보좌관 시키는 건데 그럼 보좌관이 야 또 시키네 하고 또 개중에 뭐 메시지로 또 전달 뭐 네, 자기들 네. 간에 투덜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까지 미리 다 증거 인멸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 거기서 뭔가 건져지면 치명적인 증거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해지죠. 그리고 보좌관들은 보통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저장을 해둡니다. 아, 나중에 이게 또 이거- 언제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는 어. 어떤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좌진의 핸드폰에서 뭔가가 잡혔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좀 조직적으로 연루가 된 것을 특검 측이 파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미래는 절망적이다. 절망적인 게 아니라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요 종사자다라고 예. 대부분 원내대표였던 분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다라는 논리적 규결로 그러니까요. 이어지는 예.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저렇게 당원들을 집결시키고 본인들이 농성을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막아야만 하는 뭔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저렇게까지 떳떳하면 또 좀 받으면 어때? 지금 이건 내란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특검이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좀 물어보겠다, 속도를 조사하겠다. 많이 내네요. 예, 한동훈 그때 전 대표가 계엄 터지고 한 3일 뒤에 윤석열과 독대를 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라고 TV조선이 물어보니까 그때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무슨 얘기 나왔대요? 예, 그때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경질을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이 군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지금 못해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 야, 고 그렇구나. 예. 무엇을 밝혔습니다. 상상하든 그걸 뛰어넘네요. 계엄 실패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한 3일 뒤에 무슨 얘기를 나눴을 것인가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그 특검에서의 발언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수렁으로 아주 위헌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열어줄 것인가. 뭐 이 부분은 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예.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공동 네, 뭐 정부를 하겠다. 공동정부를 예. 뭐 이렇게 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음. 뭐 그런 것과도 혹시 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일종의 윤석열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거나 구워 삼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나한테 넘겨라. 예. 넘겨야 너도 살고 음. 다 산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싶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카드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본인이 체포 대상이라는 것도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 아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예. 그럼 거기에서 막 그런 내밀한 그럼 특검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요? 그래서 한동훈.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 안 할 것이다. 기대되지는 않아요. 야, 아마 본인한테 유리한 거 몇 개 뽑아가지고 뭐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물증을 잡아야지. 뭐 정황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상식적으로 추단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형사 절차라서 판사님께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그걸 증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 예. 것 같고요. 저는 특검에서 거기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좀 많이 네. 느꼈고 아마 거기에 선거가 있어서 이런 다음 단계가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은 썰 좀 풀어주실 거 없습니까? 제가 뭘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추경호랑 개인적으로 뭐 예. 하는 사이는 아니라서. 추경호랑 그런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좀 얼굴 붉히고 말다툼한 인연이 많죠. 말 좀 말싸움이- 들어라. 예. 뭐 말 제가 좀 잘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많았던 거고.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은 나요. 뭐 이거는 12월 3일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는 제가 저항을 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추경호가 멀리 봐라, 멀리 봐라. 현명하게 너는 지역구도 강한 아주 안정된 지역구고 나이도 젊고 뭐 그렇게 급하냐 멀리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만 살아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네, 지금도 계시네요. 하루만 요새 사- 뭐 괜찮으세요? 요새 힘드신 거 없습니까? 많죠. 근데 멀리 보고 계시네. 하루만 저도 지금도 하루만 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 비겁했는데 멀리 보고 그 멀리 보란 말이 뭐냐 하면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그렇죠. 움직여란 말인데 네. 정치인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돼요. 네. 욕을 먹더라도 또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걸 추구하고 국민에게 이익되는 일을 예. 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응원합니다. 방금 추경호 대표가 뭐 멀리 봐라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봐가지고 된 사람들을 보면은 권성동, 그렇죠. 설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예. 예. 올해는 하셨는데 사실 마무리 뭐랄까요 끝이 좋지 그러니까 않은 케이스들이죠. 그렇죠. 아니 네. 뭐 개인의 어떤 부귀 영달이나 뭐 네, 이런 네. 건 어느 정도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얼마나 봉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기 계산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아서 송원석이요? 아니 거기도 그런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힘센 사람. 네. 제이. 예? 제이. 제이. 제이? 저 갑자기 고소를 많이 당해서 좀 예. 조심해주세요. 당 대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이. 예. 변호사님 저 고소 많이 당하면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열심히 지금 변호인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네. 어제 아주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을 얼마 지내지 않은 네네네. 오광수 전 나 그거 충격받았어.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으로 합류가 됐어요. 이 변호사법 야, 위반 이건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사실 좀 충격이었던 예. 게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저도- 말씀해서 너무 저도 나간다.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초동에 좀 큰 로펌, 요즘 잘 나가는 로펌 이런 데서 통일교 측 제안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업계에서. 네, 업계에서. 그래서 예. 이거 통일교를- 세겠네. 네, 통일교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네네. 이런 식으로 센 전관들한테. 근데 많은 전관들이 지금 거절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쫙 돌았는데 요거밖에 선임이 안 됐다는 것은 예, 거절한 데도 많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그러면 이걸 수락하고 일을 한 게 지금 오광수 전 근데 민정수석이었다는 민정수석이- 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고 예. 만약에 이런 거죠. 그건 좀 궁금해요. 만약에 나 처음에 거절을 했을지 아니면 좋다고 넙죽 받았을지 뭐 예를 들어 거절했으면 나는 바로 지금 민정수석 하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나한테 갖고 나 못합니다 예. 라고 했는데 라고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을 그거 얼마일까요?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줘서 그런 대충 건지. 상상을 해보면 대략. 모르게 근데 이게 통일교는 왠지 그냥 이건 여기까지나 그냥 저의 상상이고 추측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재벌분들 예, 재벌들 수임료가 있어요. 예. 0이 하나 더 붙지 않을까? 한 거기에. 100억대. 예. 100억대 정도로 유출. 야, 100억. 야. 왜요? 조사- 하루만 사신다면서. 야. 이거는 뭐 삼성, LG, SK, 현대 막 이런 예. 데 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거든요. 통일교를 맡는다는 것은. 근데 문제가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을 우리가 구성할 때 분명히 그럼요.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특검 조사에 변호인 본인 이름을 내세웠든 안 내세웠든 실질적으로 나섰다라는 예.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이 안 되죠. 굉장히 충격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현재 많은 것으로 이제 댓글 같은 거 봐도
많다고 느껴지고 사실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말씀처럼 특검법 특검에 처음에 출발할 관련된 때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 관련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였고 특검보나 이런 분들을 예. 내정을 할 때 분명히 본인 의견을 표력을 예. 하고 이거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휴,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JTBC 단독 보도인데 통일교 신도들이요. 특검 앞에서 릴레이로 시위를 벌이겠다. 그 규모는 뭐 한 대략 5천 명 정도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에 조언을 준 것이 전관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변호사는 법률 방어를 해야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자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아. 통일교 제보자가 밝혔어요. 그러면은 자문을 하는 변호사겠네요. 지금 보면 선임된 사람, 네. 자문만 하는 사람이 네. 나눠져 있는데, 또 나눠져 있는. 그 자문이라 하면 김호수 네, 뭐 누구라고 총장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의심하지만 보고를 받으면- 사실 김호수 전 총장은 본인은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자문 하지 않는다. 현재 자문 상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예, 여기 나왔네요. 새롭게 이제 언론사의 입장을 보내서 현재 법률 자문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비공식 자문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은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1년 계약을 맺은 걸로 안다. 지난주까지도 미팅을 했는데 그럼 계약을 취소했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정도 하시지요. 변호사법 비밀 유지 의무 제약이 있다라는 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호수 네. 전 총장이. 어쨌든 참. 누군지 뭐 특정은 안 됐지만 지금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여러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서 한학자 총재 그 소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통일교의 이런 대규모 법률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관을 받은 아무래도 변호인단. 일반적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제 본인들이 그 자기는 일반 변호사들은 뭐 이제 막 한 건당 500만 원, 예. 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작은 사건들 열심히 하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예. 저런 사람들은 이제 막 억 단위, 10억, 100억 단위 막 이런 게 오가는 판에서 막 그것도 자기의 실력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인맥 예. 아니면 전직장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네네. 돈을 그렇게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뭐 이런 게 열리면 전관들 사이에서야 뭐 큰 시장이 섰다면서 예. 막 이렇게 움직이겠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법조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예. 가져오는 주 원인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JTBC에서 또 다른 단독 기사를 낸 건 무엇이냐면 통일교 내부 문건이 이제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이런 걸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라고 이모 변호사입니다. 이모 변호사가 지난달 민중기 특검을 만나서 25분 동안 방문 변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건에 보면 특검이 어떤 얘기를 했냐.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그 문건에 들어가 있고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형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과들이 그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이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흘러가고 있고. 저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 출범할 때 아마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특검은 변론을 직접 받지 않겠다. 네네. 특검 보고를 맞아요. 통해서만 예. 받겠다라고 한 거라 본인이 이제 내세웠던 원칙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윤리적으로 비판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의 과거에 배석 판사, 국제전화 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배석 판사를 맡아서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러면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칩니까? 법에 대해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네. 것들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나오는 잘 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 돼서 국민들이 이제 감시의 눈이 켜지면 함부로 못할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예.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 이상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검이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여론을 좀 조성을 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예. 주시는 거죠.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건 비판을 해야죠. 예. 그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혜병 특검은 지금 어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거 보면은 김장환 목사가 또 연루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김장환 목사가 거의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인사들과 통화를 한 게 지금 확보가 됐어요. 지금 이제 이제 깊게 연루가 되셨으니. 네, 저도 또 깊게 연루가 되어 네. 있는 사람이니까 예, 구명로비 제보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종호 전 예, 블랙펄 블랙펄. 대표를 제보를 한 것인데 제보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네. 혹시 내 제보로 인해 갖고 다른 구명로비 루트들이 묻히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원래부터 이제 군에서 좀 유명했어요. 로비를 진짜 잘하는 걸로. 그 와이프, 그 아내도 로비를 잘하는 걸로. 지금 전형적인 네. 장군 와이프의 예.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경로로 루트를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예. 그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루트는 하나가 아니다. 자기가 심지어 죽게 생겼는데 예. 모든 루트를 다 동원했을 것이다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종호일 거라고 저는 봐가지고 이제 제보를 예. 한 것인데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개의 루트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그리고 말씀하신 김장환 목사 그리고 고석 전 그 고등군사법원장 이렇게 세 개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통화 내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 김장환 목사가 통화한 내역이 저는 그 내역을 보고 아 이렇게까지나 통화를 했나 싶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찍어놨어요. 김장환 목사의 통화 내역이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차장,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비롯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당시에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김문수, 윤희근, 안창호, 문무일까지. 거기까지 다 조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김장환 목사 건이 단순히 이게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그걸로만 이걸 활용했을지 어떤 또 다른 건들이 또 있을지 저는 좀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게 단순히 이거를 구명하기 위해서만 이 인맥을 썼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예전에 김장환 목사랑 국민의힘의 관계라든지 김장환 목사랑 어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실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뭐 풍문으로 뭐 듣거나 하신 건 없어요? 뭐 저는 아는 게 없죠. 괜히 모셨어. 내가. 모르는 거 어떡해요. 예. 근데 참 이렇게 예. 뒤에서 뭔가 어둠의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가 공정해요? 국민의힘이 한 게 이게 뭐가 공정해요? 예. 뒤에서 어두움의 손으로 그쵸. 작당모 위에서 잘못해도 다 빼버리고 사람 작당모에서 묻어버리고 이게 뭐가 공정해요? 이거 보수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보수당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예. 이미 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상실해버렸다라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그 분위기 안에 편입이 되면 말이죠. 이런 종교계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서로 기브앤테이크 이런 거 무시 못합니까? 어때요? 저는 본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 종교와 결탁하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면 눈이 돌아가죠. 특히나 뭐 요즘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자금력 대단하죠. 또 몰표를 만들어줄 수 있죠. 언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지원에 자금 지원에 표 지원에 여론 지원까지 다 해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도 신천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자, 이런 교회가 신천지 교회 같은데 보통 표가 나오면 4,000표, 5,000표 몰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선거를 좌우해버리죠, 지역에서는. 예. 그러면 손 잡고 싶죠. 유혹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은 이거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건 스스로 늘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극복을 못하고 끌려가고 그걸로 힘을 얻는 걸 보면 야 원래 그래야 되는 문화가 돼버리면서 그래도 되는 문화가 되면 그게 주류 문화가 그게 주류 문화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주류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유혹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분들도 유혹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걸러내고 막아내고 또 주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끌려가 버린 거죠. 그들이 그냥 그걸 그렇게 밀어줬겠냐고요. 뭔가 원하는 게 당연히 대가가 있으니까. 있죠. 그 대가가 캄보디아, ODA부터 예, 해서 그러니까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헌법 위배고. 저도 이제 검사도 했었고 뭐 회계법인에서도 예. 일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에서 좋아하는 게 이제 뭐 바르다, 바른 사람 막 이런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막 이렇게 소위 FM. 예, 네. FM대로 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삼성 들어가고 뭐 고시 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 뭐 검사 동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성실하게. 네, 성실하게 하려고 예.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면서 우와 우리 조직은 우리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 굉장히 바른 조직이야, 공정한 조직이야. 이런 데서 네네. 비리를 저지르다 있을 수 없는 일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진짜 세상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한편 그거는 한 1, 2년 차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슨 뭐 업자 만나고 다니고 뭐 술 얻어먹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종교가 결탁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도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근데 되니까.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네. 수 있는데 뭐 그걸 하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네. 있겠지만 또 하면서 추경호 대표 같은 말 듣는 거예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오늘만 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점점 스며드는 거겠죠. 이게. 김규현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라서 네. 저는 중간만 보겠습니다. 농담이고. 아니, 이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또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정치 카르텔, 종교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 다 사회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 현실의 감각과 괴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건 조선일보 단독인데,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사안이 너무 많고,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할 인물들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국민들은 이거 기간 늘리고, 뭐 인원 늘려서라도 발본색원 하자. 말 그대로 뿌리를 뽑자. 이게 국민들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에 반발을 합니다. 일단 법무부 수사 인력 증원을 했을 때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원행정처 재판을 중개하도록 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법 개정안에요. 거기에는 제약이 발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훼손된다. 라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요. 특검의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건 당연히 연장해야 되고 당연히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그 우려를 보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아서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뭐 특히 특검법이나 네. 연장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한 30일 정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 총 60일. 를 연장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았다고 좀 하네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방송 나올 때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뿌리가 깊고 더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실들이 많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특검 처음 출발할 때에 전문 수사 인력을 사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챙겨서 시작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 김규현 변호사님 예전에 검사 생활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수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더 지원을 받아야 알맹이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인력 보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들을 투입을 해야죠. 근데 처음 특검 출발할 때는 특검 출발하는 것 자체가 워낙 급했고 또 정권 극초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챙겨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 필요 때문인데 자 우리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특검 왜 합니까?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밝힐 수 있게 해줘야죠. 예. 이걸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로 못 밝히게 묻어버리면 이건 우리 역사에 또다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예. 제대로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려는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려 정도로 어이, 넘어가면 될 뭐 것이다. 지금 관련된 예. 뭐 법무부나 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 예. 민주당도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특검이 만약에 파헤칠 거를 충분히 파헤치지 못하고 조기 종료가 돼버리면은 그 부담이 오롯이 경찰이랑 검찰한테 또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검사들은 돌아가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지부진해지면은 오히려 법무부 입장에서 검찰이 일 못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특검에 있을 때 한 30일, 60일 늘리더라도 이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끝내고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제 일선으로 복귀하는 게 그것이 낫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생중계를 하도록 네. 한 조항 때문에 지금 뭐 재판의 뭐 어떤 독립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방어권을 뭐 예, 훼손한다. 하는데 예. 아니 중계하는 것이 어차피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그 중계하는 것이 무슨 어떤 방어권을 훼손한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미국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재판을 막 생중계하거나 그 녹화해가지고 틀어주는 유튜브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재판 미국 같은 경우는 재판 생중계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생중계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심리를 공개하면 그 증인의 증언 등의 제약이 발생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차피 기자들이 그거 다다다다다 다 쳐가지고 네. 증언들 그렇죠. 외부로 다 나가서 네. 기사가 되고 있는데 그걸 뭐 정확히 기사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게 나가느냐 아니면 한 30분 뒤에 기사로 나가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그 내세우는 게 빈약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금 팬티 바람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제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윤석열 체포법 이것도 이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윤석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형집행에 관한 법률 예.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우리가 형집행이 이루어졌었는데 예. 우리 형사법이 탄탄해지는 계기를 윤석열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법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뭐 끌어낼 수 있고 법 개정을 안 하면 못 끌어내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의 무력의 문제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그때 그냥 끌려갔을 거예요. 비리비리 하면은 그냥 교도관들이 그냥 쓱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대하다 보니까 이거 좀 힘 좋은 사람 여러 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게 그 무슨 스트롱맨 이런 사람들을 좀 투입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을 한 번은 좀 나오게끔 하는 게 국민으로서는 또 저희 약간의 바람 사항이긴 한데 그냥 계속 걸석 재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걸석 재판을 받을까요? 아마 윤석열은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나와서 본인은 뭐 계속 나올 의중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이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속상함이 사실 많아요. 계속 뭐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맞아요. 많은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때 또 관심을 안 둘 수도 없어요. 당연하죠.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 관심을 안 두면 언제든 또 장난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론도 또 국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주고 계속 주요 환기를 해야지 바로 나가니까. 이거 윤석열 때문에 국가적으로 받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속상합니다. 근데 일단 윤석열이 이렇게 국가에 큰 피해를 줬다라는 걸 스스로 좀 자각했으면 좋겠고 자각한다면 남은 수사 절차만이라도 남은 재판 절차만이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게 희화화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됐잖아요. 저는 외신에 이런 게 나가는 게 부끄러워요.
언더웨어 차림으로 어. 있다 영어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그 외신을 보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보셨죠? 네. 예, 특수활동비를 계엄 선포 직후에요. 나흘 동안 무려 3억 4천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된 첫날에는 5천만 원 넘게, 이튿날부터는 하루 평균 6천만 원 이상, 나흘째는 1억 6천만 원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이게 혹시나 내란과의 연루성은 없는지 약간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거 수사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검찰에 계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거 기사 보고 나서 좀 놀랐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썼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역대 예. 검찰총장 중에 이제 뭐 김호수 예. 총장처럼 뭐 개업해서 변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예. 변호사 일을 안 하고. 근데 총장으로 나오면 그 전관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날 텐데 그걸 포기하고 왜 그냥 집에 있을까? 예. 그냥 도덕적이고 착해서 그런 것일까? 네. 검찰 특활비 그냥 집에 들고 간 거 아니야?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상상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 검찰총장 특활비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몇백억 규모였고 뭐 요즘에 많이 몇십억까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그거를 총장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나중에 소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돈이잖아요. 그냥 어디다 줬다. 예. 이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는 반드시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네. 개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 우리 국민 혈세인데. 그럼요. 제 돈도 거기 한 300원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어디다 썼느냐. 네. 왜 하필 12.3계엄 그렇죠. 터지고 나서 나흘 동안 갑자기 이걸 막 내려보낸단 말이죠. 예. 내란 관련된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의 의심이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때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건진법사 그 주택인지 뭐 인근 사무실인지 그 압수수색했을 때 관본권 띠지 분실된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검찰 특활비 저는 아니냐?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검찰 아니면 예. 국정원이겠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내란과 의심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우정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권 끝났다. 내가 이거, 슈킹하자.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곧 잘릴 것 같은데 예. 나가기 전에 이거나 펑펑 쓰자. 예,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쪽이든 간에 수사는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다 썼는지. 때에 따라서 이거 국고손실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우정이 개인으로 꿀꺽하지 않았다면 어느 용도로 썼을까요? 어떤 용도로? 본인이 그걸 다 결정했을까요? 다 저는 이제 지침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위에서의 오더를 예, 받고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뭐 내란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면 예. 국정원에 얘기해갖고 그냥 쌈짓돈처럼 받아 쓰거나 누구한테 네. 갖다 주라거나 하잖아요. 물론 국정원이 특활비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검찰도 만만치 않게 있으니 뭐 국정원이 한 100억 썼으면 네네. 검찰 너네도 한 10억 내라 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서도 왜 돈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특활비일 수도 있죠. 예. 뭐 수임료일 수도 있고. 이게. 네. 예. 아무튼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 지금 심우정이 너무 조용해요. 심우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새 그냥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뭐 들은 소식 없으세요? 그분은 원래 캐릭터가 약간 그렇게 항상 몸을 사리고 계신 캐릭터라 예. 지금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엄중한 표정으로 집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예. 우리 오늘 뭐 특검 얘기 많이 네. 나눴는데 특검 외에도 지금 국회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어떤 거 많은 있습니까?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조직법이 곧 개편 예.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기후 또 환경 이런 것들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금융이 또 잘 돌아가야 돼요. 예. 그걸 국내 금융과 금융 감독 기능을 또 나누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검찰 개혁 완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된 또 정부 조직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정 간에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그리고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중러 네.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 드리는데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너무나 급박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틀 전에 미국 정무 참사관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그 전주에는 중국 대사관 들어가서 참사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내일은 일본 또 정무공사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정말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도 놀라울 정도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북중러 한편, 그렇죠. 한미일 한편 그냥 예. 쉽게 봤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위기로 볼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 한반도의 평화 구도를 정착시킬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김정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중국을 달래려고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대도 있고 또 염려도 있는데 예. 염려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봤던 것처럼 일부 사대주의에 절어 있는 일부 반시대적인 극우주의자들이 자꾸 판을 깨려고 해요. 자꾸 대결 대립 구도로 만들고 네. 판을 깨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부릅뜨고 보시면서 예. 다른 여론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예.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뭐 기조연설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요새 잔학계는 요새 네. 그걸 생각. 나라 걱정하느라고. 아, 특히 저는 지역구 울산이잖아요. 네. 저는 마스가 프로젝트 네. 제가 안 그래 며칠 아래 저녁이었구나. 워싱턴 거기 미국 의원들 네. 우리나라 몇 명 있는데 만나가지고 존슨법 개정 좀 하는데 애써 주시라. 미국 어차피 군함 못 만든다 이제. 네. 그리고 미국에서 군함 한 척 만들 돈이면 한국에서 세 척 만든다. 네. 우리가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네. 더 잘 만든다. 영업사원 역할을 제대로 하셨네요. 미국 해군 무너지면 끝 아니냐. 예. 한국 울산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만들게. 왜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군함을 존슨법 때문에 예. 지금 해외에서 군함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개정해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만들기 시작하면 그 조선업이요. 그 컨테이너선, 벌크선은 사실 중국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예. 애들이 워낙 싸게 밀어붙이니까. 근데 군함은 안보 때문이라도 미국이 중국의 발주를 못 그렇죠. 주잖아요. 예. 자, 미국 거 따면 미국만 오겠어요. 캐나다, 호주, 뭐 유럽 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마스가 수 있는. 프로젝트를 뺏기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도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이 네. 배 못 만들어요 이제. 예. 이제 그런 애달픈 예. 마음으로 울산이 지역구입니다. 김상욱 의원님이 현대조선소에서 세계 네. 군함을 다 찍어내는 잠깐 알아보니까 미국 항공모함 한 척당 건조 비용이 한 17에서 18조 원 정도 돈 돼요. 그러네요. 몇 그러면 척만 따오면은 예, 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미국 정부 참사관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어떤 얘기 들었냐면 미국에서 이지스함 한 척 지으려면 네. 방산 장비가 1조가 들어가고요. 선박 건조 비용이 3조가 들어가서 4조가 들어가요. 한국에서 지으면 네. 방산 장비는 미국 거 다 들어오니까 똑같이 예. 1조인데 건조 비용이 1조밖에 안 들어요. 절반이네요.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4조 들여서 한 척 지을 돈으로 한국에서 2조 들여서 2척 지으면 그래. 미국 방산업체도 남는 2배 거 매출이지 아니에요? 않느냐. 예. 미국 경제에도 좋은 거다. 예. 한국에서 짓자 하니까 생각을 못했네.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적극적으로 어필해주라. 존슨법 개정해서 예. 미국 거랑 한국에서 지어줄게. 네. 하고 계속 하는 중인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날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K 도움 많이 될 군함도 거예요. 캐대혼의 시대 K 군함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상욱 의원.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재선, 제재선 콜 이렇게 5선 갑시다 김상욱 의원. 이분 길게 보고 계시네. 김상욱 의원. 오늘만 삽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만 가시면 이런 기조로는 그렇죠. 길게 가셔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변하지 않고 길게 가실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나라에 도움 되는 걸 그럼요.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이런 좋은 얘기 나누는 거는 사실 김건희 뭐 내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더 신나지 않아요?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네. 저는 지금 저 관광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 네. 신나서 제가 일한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발빠르게. 내세우면서 예. 관광을 해야 될 것 한국의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 4.19 혁명, 광주 항쟁, 네. 또 6월 항쟁, 촛불 항쟁, 이제 그 빚의 그렇죠. 혁명 이거를요 엮어서 세트로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대한의 민주주의를 해외에 자랑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갖고 있던 아이디어였는데 오, 제가 갖고 좀.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럼 우리 국격도 올라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쁜 아니 한복도 국회 있지만. 차원에서 상품을 하나 개발해 주세요. 저 외국인을 위해서.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 근데 이거를 같이 좀 우리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외국 관광객들 오면 네. 우리 좀 웃어주고 예. 하이 인사 내주고 그래서 자주 많이 오도록 우리나라는 개방적이고 예. 포용적인 문화를 가질수록 더 번영합니다. 그런 상품 만들어주면 여기 스픽스몰에 저희가 한번 런칭해보는 관광 상품도 팔고 관광 상품을 K 런칭 데모크라시 예. 관광 이렇게 해서 런칭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아끼셨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저 에너지가 이런 얘기하면 신이 나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내란 극복이고 그렇죠. 내란 네. 이후에 이런 민주주의, 네. 이런 밝은 미래 이런 거를 꿈꾸려고 우리가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혁명을 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 아닌가 예.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일 진짜 잘해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일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저도 건강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김상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와 진짜 이런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는 또 지금 보면 무슨 뭐 북중러의 뭐 통일 외교랑 지금 예. 병사수 부족으로 국방부는 또 난리더라고요. 그거 하고 뭐 연금 문제도 있고 과학기술 AI도 있고 네. 문화도 있고 저출생 문제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검찰개혁 사업개혁 내란 극복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야 대통령이나 뭐 당대표가 되면 이걸 다 다뤄야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막중한 일을 일하기도 하는- 바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에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방해나 어깃장만 놓지 말아라. 어깃장만 놓지 말고 그냥 일 좀 하게 해줘요. 예. 우리 일하고 싶다고요. 네. 지금 자꾸 어깃장 넣어가지고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지금 일하기 바빠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예. 자꾸 발목 잡냐고요. 일 좀 하게. 우리 일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예, 국민의힘은 뭐 그 하는 걸 봐서는 좀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렇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민주당은 저는 뭐 기회 닿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예. 야당은 여당 보고 뭐 발목 잡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여당은 국민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고 건강하게 예. 일 잘해서 네. 효능감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뭐 국민의힘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해서 효능감 있는 우리 이재명 정부 또 예. 우리 민주당이 되도록 그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